입 벌려라, 폴더블 들어간다. 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고 폴드는 달다. 네, 맞아요. 기다리고 또 2월부터 계속 기다렸던 갤럭시 폴드가 9월 6일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짜잔! 와, 제 손으로 이렇게 직접 만질 수 있는 날이 오긴 오네요. 일단 주관적인 제 첫인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왜 옛날에 소녀시대가 선전했던 뉴 초콜릿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먼저 엄청나게 길어요. 제가 손을 이렇게 뻗었을 때 15cm 정도 되거든요.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네,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15cm 이상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두께를 살펴보면요, 아이폰 XS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접히는 형식이다 보니까 접혔을 때는 두께 차이가 많이 나죠. 펼쳤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펼쳤을 때는 아이폰 XS보다 약간 좀 더 얇은, 저는 되게 처음에 접히는 느낌도 되게 궁금했어요. 에어팟처럼 뭔가 착 감길지 궁금했는데, 느낌은 자석, 끝에 자석이 좀 붙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열릴 때도 약간 탄성감이 느껴집니다. 그냥 이게 뻑뻑하게 열리는 게 아니라 약간 탁 하고 열리는 느낌? 짜잔! 이렇게 펼쳤을 때, 와, 마치 아이패드 미니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휴대폰인데 이 화면 크기로 영상을 볼 수 있다? 이게 너무 혁신적이고 새롭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이 크기로 펼쳐서 전화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아직까지는 낯선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정사각형 비율이 너무나도 색다릅니다. 얼굴 가려지나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 접히는 부분, 주름이 많이 걸리적거리진 않을까, 표시가 많이 나진 않을까 일 텐데, 보시면 메인 화면이에요. 이 정도의 표시가 납니다. 이건 사용자에 따라서 조금 나뉠 것 같아요, 의견이. 만약에 앱을 하나 틀어볼게요. 밝은 화면에서는 이 정도, 약간 여기 표시가 나긴 하죠. 이렇게 틀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나마 영상으로 볼 때 가장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젤리 현상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일단 이건 정확하게 갤럭시 폴드를 오래 써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 제가 여기서 체험을 해봤을 때는 눈에 띄는 젤리 현상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다들 많이 아시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4월 26일 날 공식 출시가 되지 않고 미뤄진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CPI 필름을 그냥 단순히 보호 필름인 줄 알고 사람들이 뜯어서 발생했던 화면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힌지와 전면 디스플레이 사이에 틈이 있어서 이물질이나 습기가 들어가서 제품이 고장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제품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필름 부분을 보면, 왜 예전 모델은 필름과 베젤 사이에 빈 공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떻게 있었냐면, 왜 손톱으로 뜯으면 뜯길 것 같은 느낌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손톱으로 뜯기면 뜯길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이 필름을 베젤 안으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부품인 것처럼 물리적인 힘으로 제거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여기 볼까요? 베젤 끝부분 보이시나요? 그리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힌지 부분, 이 문제가 됐던 힌지 부분에는 T자 모양의 새로운 보호장치가 추가가 됐어요. T자 모양의 보호장치 보이시죠? 이렇게 추가가 됐고, 혹시라도 이물질이나 습기가 들어가도 제품이 망가지지 않도록 화면 밑에 금속 레이어들을 많이 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좀 대폭 바뀌었다기보다는 새로운 보호장치를 추가하는 형태로 결함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접었을 때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가 116.2mm, 4.6인치. 그리고 이렇게 펼쳤을 때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가 185.1mm, 7.3인치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276g이에요. 아이패드 미니가 300g이 조금 넘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가 200g이 조금 안 되는데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가 유연하게 반복할 수 있도록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어요. 이게 하나의 휴대폰이지만 마치 두 개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디자인의 최대 강점이죠. 물론 가격도 두 대 값이긴 하지만요. 따라서 이렇게 펼치면 어차피 넓은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접었을 때는 한 손 모드에 조금 초점을 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로 잠금 해제 지문 인식 센서가 이렇게 딱 한 손으로 잡았을 때 엄지가 닿는 부분에 바로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잠금 해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화면을 보면 커버 디스플레이에 가득 차지 않죠. 이렇게 중간에 조그만하게 화면이 띄워져 있는데 이 이유가 한 손으로 모든 동작이 가능하게끔 편리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손으로 사용을 해야 할 때, 가령 문자를 할 때는 화면이 좁게 느껴져서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손이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크신 남성분들은 약간 좁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화면이 넓다 보니까 주목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베젤이 꽤 두꺼운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베젤이 보이고요. 특히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카메라 부분이 움푹 이렇게 파져 있죠. 이 부분은 영상 볼 때 약간 시선이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을 제가 한번 틀어볼게요. 전체 화면, 네, 이렇게 영상 시청이 됩니다. 색상은 실버와 블랙이 있습니다. 우리 노트 10에서 아우라 글로우 CD 빛깔만 빠진 은은한 광택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무난한 색상이다 보니까 노트 10에서 색상으로 약간 호불호가 갈렸었는데 그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고급스럽고 은은해요. 근데 약간 이렇게 드니까 양갱 느낌 난다. 이렇게 전체 폈을 때 색상은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버는 색상이 두 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접었을 때 사용하던 앱을 펼치면 그대로 연속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간편하게 작은 화면으로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좀 더 넓은 화면으로 봐야겠다 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하면 제가 보던 화면이 그대로 화면 비율만 달라지고 그대로 실행이 되죠. 왜 그냥 간단하게 보고 있다가 많은 글을 읽어야 할 때, 좀 넓은 사진을 봐야 할 때 이 기능 이용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소리와 함께 틀어놨을 땐 어떤지 볼게요. 끊김이 없이 바로 실행되네요. 와우. 저는 사실 이 기능이 제일 기대가 됐어요. 멀티태스킹 기능. 화면 비율이 단순히 커진 게 아니라 화면 사이즈에 맞게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죠.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앱을 검색하고 있는데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서 캘린더를 보고 싶다 하면 캘린더를 틀면 이분할이 되죠. 그리고 또 한 번 스와이프를 해서 유튜브를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갤럭시에서 처음으로 3가지 앱을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어느 앱의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화면 사이즈 조정도 가능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와, 우리 이런 경험 다들 있지 않아요? 영상 보고 있는데 카톡 알림이 떠. 그러면 영상 흐름 끊기고 카톡 알림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제 폴드를 사용하면 이런 경험은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만약에 이거 사용한다고 하면 제 머리는 3가지까지 멀티태스킹이 안 될 것 같아서 2가지로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무려 6개의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삼성이 사용자가 폴드를 접고 있든 펼치고 있든 어떻게 들고 있어도 바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카메라 6개를 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죠. 저기 찍어야 돼 하면 그냥 바로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펼치거나 다시 접을 필요 없이. 메인 디스플레이에는 16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그리고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트리플 카메라죠. 메인 디스플레이 전면에는 이렇게 1000만 화소 셀피 카메라, 그리고 심도 센서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 전면에는 이렇게 1000만 화소 셀피 카메라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진짜 많죠? 공부하는데 너무 헷갈렸어요. 여기에 심도 센서 카메라가 따로 하나 더 있다는 것 빼고는 노트 10이랑 카메라 스펙이 비슷한 것 같아요. S펜 없는 노트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광각, 망원, 초광각 이렇게 이 3가지 화각을 지원하고요. 여기 보시면 장면별 최적 촬영 기능이라고 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피사체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촬영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 사람으로 인식하죠. 그 다음에 라이브 포커스 기능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다만 필터에는 차이가 보이는데 이 줌 필터가 새롭게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슈퍼 슬로우 모션, 슈퍼 스테디 기능도 탑재가 됐고요. 다만 라이브 포커스 기능이 노트 10에서는 영상에서도 적용이 됐는데 이번 갤럭시 폴드에서는 빠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카메라 기능들 총 정리한 영상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갤럭시 폴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카메라의 강점이 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렇게 사진으로 갔을 때 비율을 이게 아닌 4:3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와 동일하게 보고 동일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보이시죠? 꽉 찬 화면 진짜 시원스럽고 넓습니다. 진짜 너무 시원해서 내 얼굴 가려지는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작은 건가요? 그 밖의 스펙들은 자막으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갤럭시 폴드. 이제 사실상 신선함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완벽함으로 승부를 봐야 할 때죠. 터치 바형 스마트폰의 상향 평준화 속에서 갤럭시 폴드가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해요, 우리. 갤럭시 폴드는 접히지만 폴드를 향한 기대는 접히지 않는 걸로 해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 이거 갖고 가고 싶어.